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4강입니다. 4강은 지난 3강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는 이 기자란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리고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믿음과 확신을 얻기 위한 강의였다 보시면 되고, 내가 지금 그러면 왜 이 기자란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 강의를 듣고 모두가 기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듣고 나랑은 안 맞다, 나는 내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듣고 빠르게 나가시는 게 맞겠죠. 네. 왜냐면 여러분이 헛수고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돈을 써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들어보고 나는, 제가 분명히 오늘 언론사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언론사의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얘네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렇게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빠르게 판단을 하고 빠르게 다른 선택지를 찾아 나서시는 게 맞겠죠. 당연히 저는 모두가 기자가 되라고 이 강의를 찍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들어보고 나는 기자라는 직업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빠지시는 게 맞아요. 네. 오히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식견과 안목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제가 고민에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 만은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금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역습의 시대다, 인공지능의 침공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언론산업 그리고 기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언론사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런 역사와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과 이후로. 자, 이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소불위의 문직이더라.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주체들은 이 무소불위의 문지기를 통과했어야 했다. 그걸 좀 고상한 언어로 언론의 어젠다 세팅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어젠다 세팅 기능이 가장 잘 발휘가 됐던 때가 바로 2000년대 이전이에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언론사가 생기던 게 물론 일제강점기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경향신문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언론 산업이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쭉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0년대, 이게 바로 이제 밀레니엄인데, 이 밀레니엄을 기준으로 뭔가 많이 달라졌다. 자, 그게 뭡니까? 이후로는 공존을 했다고 했죠. 인터넷과 이러한 기존 레거시 미디어, 이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요. 뭐 신문, TV, 잡지, 얘네들이 뭐를 했습니까? 공존을 했습니다. 공존. 왜? 아직까지는 이동의 편의성과 편리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그래도 아직까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고 이게 깨진 게 언제였다? 깨진 게 2010년이 되면서 무게 추가 확실히 인터넷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라. 왜? 뭐의 도입과 함께?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이제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 신문, TV, 잡지,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2010년대부터는 어떤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권력이 등장을 했고, 이제는 이 무소불위의 문지기가, 정말 눈치 볼 것 없는 제4부라고 불렸던 무소불위의 문지기가 이 포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네이버 다음에 자체적인 필터링이나 이런 어떤 포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에 취했더라라는 게 저번 시간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렸던, 저번 시간에 제가 다뤄드렸던 내용이고, 간단하게 복습만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바야흐로 포털의 시대가 왔어요. 자, 여러분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뉴스 기사 혹시 신문으로 보시는 분, 물론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신문을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대중들은 뉴스나 기사를 신문으로 보는 비율이 높을까요? 신문, 잡지, TV로 보는 비율이 높을까요?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는 비중이 높을까요? 압도적으로 후자가 높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1등 레거시 미디어, 신문에서는 1등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2030에 무려 98%는 TV를 보지 않는다. 기사가 떴습니다. 자, TV만 한번 볼까요? 신문, 잡지 포함이에요. 레거시 미디어 자체를 즐기지 않죠. 우리는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라 포털 전성시대가 좀 찾아왔다는 거지. 그게 2010년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0년대 흐름이다. 자,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거죠. 새로운 문지기가 등장을 했어. 기존 문지기가 있었고 새로운 문지기가 등장을 했는데 새로운 문지기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코가 높은, 코가 오똑한 완전히 새로운 문지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뉴미디어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뉴미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유튜브, SNS. 유튜브도 물론 유튜브도 SNS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 트위터 같은 이런 뉴미디어의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는 언론사가 더 곤란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이 포털이라는 문지기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는 뉴미디어 시대가 등장하면서 얘네는 무슨 아예 말도 안 통해. 유튜브야, SNS야, 인스타그램이야, 페이스북이야, 트위터야, 뭐야 얘네 대체. 이렇게 된 상황이 지금 201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2024년까지 오는 거예요. 바야흐로 지금은 뉴미디어의 전성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포털의 시대인데요. 포털의 시대와 뉴미디어 시대가 찾아봤고 이제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 TV, 신문, 잡지의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쪼그라들다 못해 이제는 정말 소멸의 위기에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론사들은 넉넉히 당하기만 하냐? 물론 언론사들도 옛날처럼 우리가 무소불위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정말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네이버 다음은 본인들이 기사나 뉴스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언론사가 보이콧하면 네이버나 다음도 돈들을 다 드는 거지. 뉴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들, 정치 유튜버들도 있고 시사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런 유튜버들도 사실은 기본 원소스는 또 어디서 와요? 이 기자, 이 레거시 미디어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가 그래도 명맥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분명 그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쪼그라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도 이런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이 레거시 미디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언론사들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들은 지금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미 98%가 TV를 보지 않아. 신문 잡지를 읽지 않는데 AI가 침공을 하고 뉴미디어가 막 몰려 들어오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언론사들이 지금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혹시 기자분들도 이 강의를 꽤나 보시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2030 여러분, 2030 기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건데 언론사들이 가장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2030 주니어 기자들이죠. 이 주니어 기자들의 이탈 문제예요. 중간에 이탈, 한마디로 퇴사를 많이 합니다. 언론사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년 안에 30-40% 이상의 신입사원들이, 신입기자들이 퇴사를 합니다. 자, 퇴사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업무 강도가 가해서, 너무 심해서, 아니면은 조직 문화가 너무 꼰대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가 강해. 그리고 조직 문화 조금 꼰대 같더라도 뭔가 회사가 이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뭔가 살아남기 위한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미래가 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건데 왜 그만두냐?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신문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신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신문을 만들죠. 언론사들이. 신문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신문은 분명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아마 영원히 할 거예요. 할 건데 어쨌든 신문의 비중이 축소된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언론사를 주름잡고 있는 데스크 이상 간부들이요. 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면 본인들은 신문이 정말 중요하다. 저도 언론사 다닐 때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던 게
네이버로 송고하는 온라인 기사는 좀 대충 써라. 괜찮다. 지명 기사, 이 신문에 실리는 지명 기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써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에 아니 누가 봐도 이 온라인 기사를 훨씬 더 많이 보는데 왜 지명 기사를 더 강조하는 거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why? 왜? 물음표가 찍혔어요. 왜 그럴까? 아니 누가 봐도 제가 온라인 기사 아무리 대충 써도 온라인 기사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떤 기업에 약간 안 좋은 기사, 실적이 낮아졌다 이런 안 좋은 기사를 쓰면은 주주들로부터 제 메일이 있으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 적혀있는 메일들이 막 와요. 그것만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이 기사가 퍼져나갔구나라는 게 전 인상적이었던 거지. 아무도 내 기사를 안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온라인 기사는 읽구나. 그리고 막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막 300개, 400개 이렇게 달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즉슨 적어도 300에서 400명은 사실은 그 사람들만,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300명, 400명이 댓글을 달았다는 건 정말 3만, 4만 정말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기사겠죠. 영향력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온라인 기사는 이거는 언론사의 네임밸류와 관계없이 좀 비메이저 언론사라도 기사만 잘 쓰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의 전략은 이 지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특히나 MZ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8%는 신문을 안 읽는다고 했잖아요. 굳이 우리는 신문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온라인 기사로 네이버 다음 포털 기사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어이가 없죠? 온라인 기사 야 대충 쏴. 지명 기사 다시 써와. 잘 써. 너무 저는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뭐지? 당연히 온라인 기사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98%는 신문을 안 봐요. 누가 봐도 파이는 훨씬 크단 말이야. 98%는 여기 있다고. 온라인에 있다고. 그럼 온라인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2030 기자분들 다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도 지면 기사를 강조하는 거지? 물론 저 때에 비해서는 많이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는 해요. 해도 아직까지 지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뭘까요? 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자, 데스크 이상 간부들이 신문사를 이끌어 나가는, 언론사를 이끌어 나가는 간부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 본인들은 이렇게 배워왔어요. 일단 온라인이라는 게 없었고요.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면 기사가 메인이었고 이 2000년대 이전만 해도 무소불위의 문주기 역할을 하면서 이 지면 기사가 정말 중요했던 거지. 여러분 어떤 시대였냐면 당시에는 술 먹다가 싸움이 나요. 예를 들면은 야 뭐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 만들었니 안 했니 이런 거 가지고 신문사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임진왜란이 1592년이라는 게 맞습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언론사라는 곳이 곧 사회에서 선생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물을 가지고 커피라고 해도 언론사가 물을 커피라고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믿고 따라왔다는 거야. 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 지록이말을 해도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해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2000년대 이전에는 무소불위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어떤 공고한 기득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 아까 제가 쭉 역사를 말씀해 드렸죠? 이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웠을 세대가 이 데스크 세대예요. 한 50대 이상. 이 사람들은 야 우리는 분명히 이런 시대에 살았어. 뭐야 대체 지금?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Y가 되겠죠. 야 당연히 지명기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온라인이 더 중요할 수 있지? 근데 아직까지도 언론사의 문화라는 게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데스크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데스크의 입장이 됐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지명기사가 중요하다고 배워왔거든. 그렇게 한 10년 20년 근무를 했어. 그 관행이 빼어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이 지명기사다. 자 그런데 온라인 기사, 뉴미디어, 유튜브, SNS 모르겠다는 거지. 뭐야 대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신문 기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데스크들이 아직도 온라인 기사보다는 지명 기사를 강조를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가장 실력을 발휘하고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명 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문 기사라는 건, 이 지명 기사라는 건 이들의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지명 기사가 안 중요하다는 말은 뭡니까? 본인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왜? 내 밥그릇이 사라진다는 말이야. 이게 안 중요하면 더 이상 지명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면
내가 실력과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내 밥그릇인데 이게 사라진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잖아. 본인들도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이제는 지면 기사보다는 온라인 기사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아는데 아직도 신문 부수를 늘리자, 부수 확장을 하자, 이런 정말 캐캐묵은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나의 뭡니까? 목줄이다. 밥그릇이기 때문이요. 신문 기사가 중요해서, 신문 기사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커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걸 이해 잘해야 돼요. 신문 기사가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야 해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밥그릇을 내가 지켜야 되거든. 자, 지금 만약에 이 2030 MZ들과 온라인 기사라든지 어떤 뉴미디어에서 이 5060 세대의 이 시니어들이 이 2030과 싸운다? 이 둘이가 싸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지면 기사, 데스킹을 보고 이 지면 기사에서는 내 실력과 존재감, 그죠? 2030이 따라올 수가 없죠. 결국은 뭡니까?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밥그릇 싸움. 이런 온라인 기사, 온라인 영역,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는 5060이 2030을 도저히 못 따라오는 거죠. 본인의 밥그릇을 잃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변화하는, 격변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내가 바뀌어야죠. 어쩌겠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격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이 2030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야.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지면 기사 위주로의 어떤 전략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 본인들이 더 먼저 연구하고 공부하고 선도적으로 전략 전술을 수정하고 그런 미래를 그려나갔다면 2030이 왜 이탈을 하겠어요? 이탈 안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스테이터스 쿠어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현상, 유지, 편향이다. 지면 기사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본인들도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배워왔거든. 나는 선배들에게 배워왔거든. 당연히 배운 대로 가르쳐주는 게 맞지 않아? 과도기인 거지. 내가 막차였던 거야. 개항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제 총이 들어와. 총이 막 들어오는데 나는 검수를 배운 마지막 세대인 거야. 근데 총이 막 들어와. 나는 막 칼을 들고 나는 검수를 잘해. 난 조선제 1검 이러면 되겠어요? 총 한 방에 죽는데? 이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지. 그러면 본인들이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빨리 총을 받아들였어야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레거시 미디어, 대부분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기사 대충 가라. 지명 기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언론사의 내부의 흐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다면 저는 가감 없이 다 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언론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을 전 다 풀어드릴 거다. 적어도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은 말을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꼰대 같은 곳은 안 간다 하면 지금이라도 영상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해답은 뭐냐? 제가 그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어요. 아마 결국 아무리 본인들이 밥그릇을 지키고자 급급하고 아무리 본인들이 기득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이게 중요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힘이 분명히 한계에 다다를 날이 올 것이고 어느 정도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저는 봐요. 이제는 제가 왜 대격변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이 대격변의 흐름을 도저히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 자, 여러분 실제로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혹시나 언론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1.4% 실질 GDP 성장률이 1.4%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에 대한민국 경제 위기였나요? 경제 위기다 하면서 막 언론사 시끄러웠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요. 198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998년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제가 그 정확한 수가 기억 안 나는데 IMF 때는 마이너스 5.1% 기록을 해요. 근데 IMF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낮았던 게 08년도 금융위기 때 08-09년도에 0.8%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이 코로나인데
코로나는 사실 우리나라만 낮았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사실 선방을 했어요. 상당히 선방을 했어서 이걸 경제 위기로 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023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때는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 08년도는 금융위기. 뭐 말해 뭡니까? 가 있었고 코로나는 제가 굳이 언급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블랭크예요. 없어요. 없는데 뭐가 나왔어요? 1.4가 나왔어요.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 여러분. 마이너스 0.8. 네 번째, 80년, 98년, 2008년, 2020년 이때는 뭐 원인이 있죠. 뚜렷한 원인은 없어요. 없는데 1.4. 자, 대한민국이 서서히 축소 균형, 수축 경제로 나아간다는 거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살아남을래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도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1.4면 그죠? 기업들의 광고 매출도 서서히 끊겨갈 겁니다. 축소되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방송사 내에서는 있잖아요.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게 방송사를 넘어서 방송사가 조금 더 특히나 여러분 지금 KBS 희망퇴직 받고 있는 거 알죠? KBS가 왜 희망퇴직을 받느냐 이게 무슨 우파 정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수신료 징수도 끊긴 것도 맞지만 그간 워낙 방만 경영을 해왔거든요. 이건 좌우를 떠나서 워낙 방만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에 단행이 될 수밖에 없고 KBS뿐만 아닙니다. MBC도 마찬가지고요. SBS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줄줄이 방송사들이 경영난에 봉착을 했고요. 이제 이게 신문사로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축소 균형 수축 경제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행대로 언론사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살아남고 싶어도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지. 이제 왔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들이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헤럴드 경제에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헤럴드 경제는 여러분 신문사입니다. 신문사인데 완전히 새로운 영상 DNA 인재를 뽑겠대요. 신호탄이 쏘아진 거라고 저는 봐요. 신호탄입니다. 언론사들도 이제는 안 되겠거든. 기존에 이 관행대로 갔다가 그 스테이터스 코어 현상 유지 방향대로 갔다가 이제는 다 죽겠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지금 기자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격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기존 관행 그대로 갔다면 여러분도 그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부딪혀서 그냥 이탈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들도 두 손들만 다 들고 관행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변화에 등 떠밀리는 거지. 그런 상황과 여건이 지금 펼쳐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언론사들도 제가 그 말씀 항상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15년 전만 해도요. 15년까지도 안 갑니다.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은 핀란드 노키아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핀란드 노키아 핸드폰 만들지도 않아요. 자, 지금 1등하는 언론사가 10년, 15년 뒤에도 1등을 한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언론사는 관행을 버리고 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자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거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당한 도전 과제입니다. 도전 과제고 이런 변화 흐름 속에서 내가 언론사에 들어간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게요. 하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그러한 트렌디한 감각과 센스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정말 지금 언론사에 들어가게 되면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답이 없어요. 답이. 방송사는 이미 인력 구조조정하고 있지. 광고 매출 끊기지.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거지로 이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지.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여러분이 지금 기자를 꿈꾸는 건 오히려 현명하고 지혜로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여러분이 이런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젊다고만 해서 트렌디한 건 아니죠. 이러한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고, 아, 이런 상황과 여건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언론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내가 언론사를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내가 대중들에게의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달라는 말이죠. 그게 지금 언론사에 가장 필요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재가.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오히려. 왜냐면 기회인 거죠. 결국 아무리 그 기득 가르체를 유지하려고 했던, 밥그릇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세대가 유지하려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수축 경제에 들어섰고, 이러한 거대한 시대적 변화 흐름 속에서 그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시대가 빠른 시일 내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올해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의 흐름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언론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언론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라든지 면접에서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써달라, 답변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정답이거든, 사실. 제가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과 생각을 해보시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같이 답을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강, 4강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언론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언론사 기자가 되면 어떻게 하면 기자가 될 수 있고, 또 기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드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돌려봐 주시길 바라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이번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